안녕하세요. 범블랑 목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분양시장 상당히 양극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분양했던 방배동 아크로 리츠카운티, 방배역하고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죠. 입지가 요지다 보니까 경쟁률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이 시국에도 무려 평균 경쟁률은 482대 1을 찍을 정도로. 분양가 하면 말하면 하겠습니까? 어마무시하죠. 지금 상당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침체기에 들어가면서 폭락이 올 수 있다라는 공포감이 시장 저변에 지금 쫙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482대 1의 경쟁률을 찍었다는 건 굉장히 놀랄만한 그런 일이죠. 특별히 분양가도 20억이 넘어. 84제곱, 국평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국평이라는 말을 붙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30평이라고 해서 무조건 국민평수, 아니 어떻게 국민평수 아파트 하나가 20억이 넘어. 정말 말이 안 되죠. 그만큼 지금 상당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왜곡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경쟁률이 나오다 보니까 특별공급 청약 1순위 이전에 하는 청약이죠. 여기도 거의 17,000명이 정도 몰려서 251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한국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신축, 그것도 서울 요지에서 깃발 딱 꽂으면 영원 무궁토록 시세 차익을 낳는 황금 알을 낳을 수 있는 그런 아파트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 좀 바뀌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한 어떤 이 자산을 들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너처 역시도 평균 경쟁률이 21.9대 1이 나왔어요. 조금은 평균 경쟁률 면에서는 앞에서 소개했던 아파트보다는 낮은 경쟁률인데, 분양가 24평이 10억이 넘어가요. 그리고 84제곱은 13억이 넘어가고 있고요. 해화역을 끼고 있어서 상당히 그래도 접근성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260가구 모집에 6,942건의 청약 통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이처럼 지금 서울 신축, 그리고 좀 교통 호재가 있고 지하철이 가까운 곳, 무작정 대출 엄청나게 밟아서 풀악셀을 밟고 진입하려는 수요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한국의 부동산 유전인자는 부인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이면에는 악성 미분양이라는 그늘이 여전히 6.1%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의 요지 외에 경기권, 인천권 크게 늘어가고 있는 추세고요. 국토부 10월 주택통계에 의하면 전국 미분양이 65,836호라고 하지 않습니까? 점점 미분양이 적체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밤새 눈이 내리면 손바닥에 딱 닿으면 녹을 수 있는 그 눈 한 송이도 지붕을 무너뜨릴 만큼 적체되는 미분양은 악성 미분양을 불러올 수밖에 없죠. 그만큼 건설 경기도 안 좋고 부동산 경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신축이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고점에서 물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단적인 예가 지금 서울의 고가 아파트들 상당 부분 이 낙폭의 양상이 크게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아크로 리버파크 최고가 54억에서 42억으로 떨어지는 그런 낙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 부분 거의 8, 9억 정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타워 팰리스 올해 거의 거래가 없을 정도인데 27억 고점에서 24억 7천 거래로 마감을 짓고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만큼 여기는 거래량이 거의 죽었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관망하는 분위기, 집주인들이 그렇게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레미안 원베일리 지난 8월에 60억 최고가를 찍었다고 해서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드디어 서초구 반포동의 시대가 열렸다. 설레발들을 쳤는데
49억의 거래가 되는 바람에 무려 11억 이상이 떨어졌는데 11월 달에 다시 54억으로 살짝 올라서는 모습 보였지만 그래도 낙폭은 거의 6억 정도 이상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의 고가 아파트의 낙폭이 커진다는 건 그만큼 자산시장에서 부동산에 대한 선택지, 이 자본의 흐름이 점점점 퇴색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심지어 서울의 가장 상급지라 부를 수 있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 아주 비싼 가치로 딱 킵해뒀던 그런 아파트들이 이제 도저히 버틸 수 있는 재간이 없으니까 급하게 중간에 들어가서 진입해서 샀던 사람들이 고점에 다시 이걸 팔려고 하니까 집값이 올라가나요? 계속해서 정체돼 있으니까 원금 이자 갚느라고 엄청나게 풀악셀을 밟았는데 이거 진짜 허리가 부러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경매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빨간 딱지가 계속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살짝 어떤 그 쎄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11월에 입주장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입주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보통 5억에서 10억 정도 올라갈 거다 더. 이전에 올랐던 그 가격을 밟고 또 밟고 해서 올라갈 거라고 장담을 했지만 결국 조합 측에서 내놓은 보류지 10가구 4억이 싸요. 아니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입주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는데 보류지는 엄청난 시세 차익을 좀 볼 수 있는 아주 쌩쌩한 물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4억 싸게 내놨습니다. 결국 집값에 대한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전용 2구에서 84제곱 총 10가구 입찰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의 상급지 분위기가 상당히 쎄하게 돌아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전통적으로 이렇게 지금 원화 가치가 내리꽂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원화 가치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하면 자산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원화 가치 내려간과 동시에 지금 자산 가치, 아파트 가치도 지금 내리꽂히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통적인 이해에 따르면 원화 가치가 내려가면 아파트 값 올라가야 되죠. 근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지금 뭔가 전체적으로 한국 경제 자체가 자산시장이나 금융시장이나 동반해서 하락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환율 1,500원 뉴노멀 시대에 올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 리스크에 따른 원화 급락 당연히 현장에 있는 기업들에게 불똥이 튀게 할 수 있는 그런 원인 제공을 해줄 수도 있겠고요. 결국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도 예적금 금리 줄줄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이거 굉장히 은행으로서는 방어적인 스탠스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예금금리 낮추고 대출금리 높여서 수익의 어떤 최적화를 이루려고 하는 건데 이런 스탠스는 계속해서 시중은행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금리 운영 방향으로 세팅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예금금리, 은행에 단순히 그냥 멍하게 파킹하고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겠고요. 그러니 대체적으로 젊은 층들이 이제 더 이상 은행에 그렇게 먼지만 펄펄 쌓이는 자산 가치로, 자본 가치로 놔둘 수 없다 해서 가상화폐 시장으로 지금 옮겨가고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알트코인이라 부르는 그런 어떤 가상화폐 시장 쪽으로 자본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대체로 오름세들이 지금 상당 부분 변동성도 많고 위험성도 많다고 하지만 이 비트코인의 상승세에 따른 후광 효과를 고스란히 보고 있다는 얘기죠. 어차피 미국이 이 달러 A라는 체제에서 또 B 대체제로 옮겨가는 수단으로 가상화폐 시장을 선택을 한 건데 트럼프가 대표적인 대통령 아닙니까? 이제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화폐 시장은 완전히 혁명이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 강세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시장까지도 뭐 엄청난 강세를 띠게 될 건데, 뭐 트럼프 차남은 우리 아빠는 가장 친암호화폐적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공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비트코인 행사가 있는 모든 곳은 다 쫓아다닙니다. 그만큼 시장의 가치 더욱더 뭐 들어 올리려고 상당히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건, 초강달러 현상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그 등살에 밀릴 수밖에 없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그러면 우회로를 찾아야 되는데 그 우회로가 바로 가상화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국경이 없지 않습니까? 뭐 빛의 속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가 되고, 또 그 자산을 축적을 해 놓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뭐 반드시 중국과 러시아가 아주 큰 손으로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죠. 이러다 보니까 비트코인 외에 알트코인의 대표주자 격인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그러니까 US 달러가 축적이 될 수 있는 그런 뭐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종적으로 뉴욕 금융서비스국의 승인이 됐습니다. 이거 굉장한 어떤 변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순히 어떤 가상화폐가 비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달러를 녹여낼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 분류가 됐다는 것 자체가 뭐 엄청난 호재일 수밖에 없어서 뭐 새벽에 무지막지하게 올랐죠. 2,700원 선에서 3,400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만큼 지금 가상화폐 시장은 새로운 어떤 화폐 가치의 대안을 찾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는 그 중심에 트럼프가 있다는 것. 그리고 뒤로 해서 가보면 결국 기축통화 권력을 쥐려했던 뭐 중국의 위안화, 일본의 엔화까지도 강달러 현상 때문에 날아가면서 결국 최종적인 선택지는 가상화폐 시장밖에 없다. 결국 미국과 무역 분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 자국의 화폐 가치에 집중하기보다는 공통적인 어떤 자본의 가치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가상화폐 시장은 상당히 또 다른 대안의 자본 시장으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트럼프는 뭐 엄청난 화폐 개혁이라는 뭐 혁명이라고 말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화폐 가치를 지금 창출해내면서 보호무역 장벽을 또 굳건히 세우면서 전체적인 나라들의 수출과 무역이 상당히 하방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가장 약점이 노출되어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런 와중에 탄핵 정국에 지금 와 있어요. 내후외환이라 불리는 정말 엄청난 위기 속에 있는데 기업들이 뭐 그냥 맨발로 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미국의 동의를 받아내야 되고 또 승인을 받아내야 되고 이런 정말 급박한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우리 수출 가도는 참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상당 부분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많이 왜곡돼 있죠. 부동산 시장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인데도 불구하고 뭐 서울의 요지의 아파트 분양한다고 하면 뭐 가격이 어떻든지 간에 뭐 15억, 20억이 넘어도 뭐 3만 명이 모이는 엄청난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결국에 이 자산 시장 달러 가치나 혹은 가상화폐 가치에 의해서 완전히 자본시장 자체가 뒤바뀔 가능성은 높습니다. 동시에 이 영향을 받는 자산 가치 엄청나게 휘둘리게 되겠죠. 낙폭 상당 부분 폭락에 가깝게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 높아요. 그러니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러다가 영원히 집 못 사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 휩싸일 필요가 없어요. 지금 뭐 집 살 여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 마음적 여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정말 이 상황 잘 지켜보시면서 단단하게 잘 준비하시면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오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연은 뻔뻔한 복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